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반등이라기보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뚫고 나면 잠시 쉬어간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잠깐 쉬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우리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등산을 하실 때도 그렇고 어딘가 갈 때 야 저기까지만 가면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많이 힘들 때 등산을 하더라도 야 저기 정자까지만 간 다음에 저기 약수터까지만 간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가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그 방향은 지금 아래쪽인 것 같다. 근데 그 아래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잠시 쉬었다 간다라는 그런 개념에 좀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상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주식을 뭔가 이렇게 공식화를 해서 뭔가 양봉이 하나 나오고 음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건 올라가는 모양이야.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런 거야. 음봉의 길이가 어떻고 그 길이가 지금 보니까는 양봉의 길이가 조금 작아졌으니까 이거는 상승 잉태형이네 반전형이네 이런 거야.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그 개념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패턴이라던가 그런 차트의 캔들의 움직임들 중요하게 여기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왜 그게 패턴이 되었는지, 그게 왜 그렇게 공식화처럼 된 공식처럼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예를 든다면 헤드앤숄더 패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왜 패턴이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게 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신뢰할 만하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저러저러 하구나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처럼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생기고 있는 쉬었다 가는 장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상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거나, 상승이 무조건 100%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거나 투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잠깐 쉬었다 가는 장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데, 상한가에는 퓨런티어가 보여집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은 장이 안 좋을 때 자주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 이후에 별일 없이 있다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이따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우딘 퓨처스부터 해서 대성산업, 그리고 세동, 부산 주경 이런 게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화성 엔터프라이즈부터 해서 SM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빠져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공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GW 바이텍부터 해서 고려산업, 흔히 말하는 우리 사료 관련주라든가 비료 관련주들 전부 다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기계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도 급등 나왔다가 빠져내려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있다, 중국 봉쇄 분위기도 있고 해서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일일비하면서 잠깐 올랐다 또는 잠깐 내려갔다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팔았다 샀다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떨어지면 사서 모으고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해당될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화장품 투자를 하시는 것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짧은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조금 급락과 급등에 있어서 좀 놀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기업이 또 화장품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장기 관점으로 저는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온 퓨런티어 볼 텐데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긴 좀 그래요. SOS랩이라고 하는 그 회사 회사와 함께 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 특허냈다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모바일 로봇을 만든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라이다 모듈, 그리고 모듈 장치, 제작 장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그런 센서를 만드는 회사와 같이 협작을 했다. 그래서 얘들이 뭔가 좀 이득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이 사실 급등 나오는 건 이상한 건 아닌데, 이 기업은 품절주란 말이죠. 7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신규 상장주라서 정보도 좀 부족한 기업이라서 사실 이거는 장 안 좋을 때 한번 뛰어 올라가 보자 하는 그런 잡주 행렬에 얘도 약간은 발 좀 담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뭐 특징이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살살살살 뛰어오르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급락 나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흔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들다가 급등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면 사람이 뭔가 이때는 뭔가를 해야 돼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가 있다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급등 나오면 온, 급등이 없으면 오프, 이런 식으로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기업들을 사람들은 팔거나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팔아내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급등락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급락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통틀어 볼 때 지금 당장에 뭐 급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호들갑 떨 필요까지도 없다 생각이 들고요.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요즘 역발상 투자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저는 5월, 6월이 고비가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할 텐데,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놀아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놀아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놀아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약간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번 5, 6월 달에 고비가 좀 지나고 나면 저는 상승세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크든 작든 일단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승세 때 여러분들이 탈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물려있는 게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결과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천차만별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문현진 멘토가 하락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현진 말만 맹신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제 말을 뭐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보라고 하더라도 맹신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저의 의견과 견해를 가지고 저의 확신과 저의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견해를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소신과 확신, 견해 이런 것들이 저하고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걸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무조건 또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무조건 아니야 라고 치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지, 남들이 떨어진다고 안 하니까 해야지 이런 강박관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떨어질 수 있구나, 문현진 말이 설득력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투자 방식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문현진 말은 무조건 믿어야 돼, 이것도 아닌 거고요. 문현진이 상승 나온다 했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겠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역발상 투자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가운데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의 어떤 기준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소신이 조금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방향성을 잡고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투자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린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를 방패막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난 주린이니까 몰라도 돼 라고 하셨던 분들은요, 조금 더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번 고비가 지나고 나면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는 다양한 형태로 흔들어 될 텐데, 그 흔들림에 우리는 흔들려서도 안 되고 털려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잡을 수 있다면 좀 더 꽉 잡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뭐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의심치 않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스스로 잘 하길 바라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